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KS 김기수입니다. 자, 앞선 시간에 모건 스탠리의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이 리포트에 대한 분석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차전지 관련 우리나라 주식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내용과 또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경계해야 되고 우려해야 될 내용에 대한 언급을 했었다는 이야기, 그 속에서 분석 내용, 김기수의 분석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언급드린 이후에 전체적인 이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완성업체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객관적인 기본적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 두 부분에 중요점을 뒀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세 종목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LG화학은 긍정적, SK이노베이션은 중립적, 삼성 SDI는 부정적 내용이 강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맥스웨일의 건식 기술이라든지 하이버 시스템의 자동화 기술, 또 무수한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 생산을 위한 로드러너 프로젝트, 이런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요런 두 가지 내용 부분 9월 22일 날 발표가 되는데, 여하튼 이 속에서 잠정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격 조정과 또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되, 그죠? 하락 시에는 매수,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하면서 그 시간적 흐름을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 분석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파워포인트 자료 부분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런 부분이죠. 자, 우리가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와 플랫폼 관련주인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5G 관련주, 또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입니다. 주도 섹터이고, 주도 섹터의 조정과 소유주의 반란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지난번 6월달 초 부분에 나타났었고, 또 이번 8월 초와 8월 둘째 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금리는 유동성이라는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유동성이 축소될 경우엔 다소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틈을 타서 가치주라고 이야기하는 경기 민감주가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그 내용은 이전 방송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의 스타일이 바뀌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주와 소외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 격차에 대한 축소가 지금 일정 정도 또다시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가운데 있어 주도 섹터의 급등으로 인한 단기 과열 해소 속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소액 섹터의 빠른 순환매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일반 개인 투자가가 모든 순환매에 대응하기보다는 주도 섹터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낫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부분은 시황에 대한 근거와 또 그 속에서 각 섹터 내 개별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죠. 자, 그러한 관점 흐름들로 바라봤을 때 주도 섹터의 조정 부분을 매수 부분으로 보는데, 오늘은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각 종목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총체적인 흐름을 한번 다시 보자는 겁니다. 자, 1분기에 한국 3사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37.6%,
그죠? 그 속에서 LG화학의 약진이 두드러졌죠. 요 파란색 마크가 20년 1사분기고, 그리고 그 전 2019년 1사분기하고 비교한 빨간색 부분하고의 비교입니다. LG화학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마켓을 넓혀갔죠. 그리고 CATL, 파라소닉,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흐름 속에서 OEM별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게 되면 테슬라나 BMW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배터리 점유율의 1위를 하고 있는 이 LG화학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주요 업체별 전기차 배터리 수지장고 추정을 보게 되면 LG화학이 150조 원의 수지장고를 갖고 있고, 그죠? CATL이 마켓 점유율로는 비슷해도 80조 원 정도, 삼성 SDI가 LG화학의 3분의 1 정도의 수주장고를 갖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3분의 1, 마켓 점유율은 삼성 SDI가 SK이노베이션보다 조금 높지만 수주장고 측면에서 보면 SK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한 수준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월등하게 수주장고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LG화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전에 제가 배터리 특집 2차전지 특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 거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차전지 배터리의 락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모건 스탠리가 지난 금요일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완성업체 2차전지 업체에 대한 목표가 하향,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9월 22일 발표되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정 정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리포트 내용이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 일정 정도 획기적인 기술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도 상당하게 그 상용화하고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로 하다. 왜? 제품을 개발하는데 2, 3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양산하고 검증하는데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안정성을 검증하는데 2년 정도, 총 합치면 6,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도 더 작게, 더 주행거리를 길게, 그죠? 그러면서 안정성과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과정, 이런 기술 개발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술 개발이 일어났다고 금방 상용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마켓 점유율을 높여가는 부분, 그런 업체 부분은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부분을 보게 되면 주요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출하 점유율인데 2020년 누적 기준입니다. LG화학이 27%, 파라소닉이 26%, CATL이 17%, 삼성 SDI 6%, SK이노베이션 4%.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런 제품 개발과 양산 검증,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나름대로 출하 점유율을 높여온 기업, 그 속에서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이야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그죠? 앞으로 어떤 내용의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가지고 배터리데이에 테슬라가 이야기할진 몰라도 그 우려를 가지고 추가적인 조정을 나온다면 공략의 포인트를 삼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또 동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SKC나 일진 머티리얼 더 얇게, 더 길게, 더 넓게, 이 부분도 여러분들 특집 방송 내용에 자세히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 전액 부분에 있어서 첨가제인, 첨보라든지 리캠, 그리고 저는 후성은 별로라고 보는데 SK 머티리얼즈나 솔브레인 이런 쪽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죠? 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 모건 스탠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종목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지, 그죠? 요 부분을 보시면 나오죠.
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 목표가를 13만원에서 15만원, 투자 의견 중립에서 하향.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부터, 마켓 시장 점유율이 적은 SK 이노베이션부터 한번 기술적 분석 흐름과 기본적 분석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의 기술적인 차트를 한번 놓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 정도를 이야기를 했죠. 모건 스탠리에서. 자, SK 이노베이션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사업부별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 정유화, 석유화, 윤활유 이쪽 부분이 한 16조 4천억 정도, 그리고 배터리가 3조 원 정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분리막 소재 이쪽에 한 5조 2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목표 시가총액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뭐 적어도 2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15만원 정도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20년 2분기 배터리 영업은 아직 손실 중입니다. 그죠? 1138억 정도의 적자가 확대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하고는 좀 틀리죠. LG화학은 2차전지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고, 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1138억 원으로 적자가 1사분기보다 확대됐다는 부분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 2사분기 실적도 뭐 1사분기보다는 적자를 축소했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2차전지 분리막이라든지 이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의 이 부분이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SK이노베이션의 정유 쪽 부분이 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3사 중에서는 가장 가치를 적게 받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도 적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8월 이 부분에 있어서 LG화학이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하면서 SK이노베이션도 좀 따라서 올라온 흐름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자,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봤듯이 이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실질적으로 2, 4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1, 4분기보다 조금 적자폭을 축소는 했어도 일단 3, 4보다 별로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 죄송합니다. 왜냐면 에이씨, 다시 해야 되겠네.